아들을 잃은 뒤 3년 며느리를 원망하며 살아온 시어머니의 새벽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도망쳤다 믿었던 며느리와 손자를 다시 마주한 그날, 얼어붙은 마음이 천천히 녹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오해의 끝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그들의 집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시계는 새벽 4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다. 정수는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시계 초침이 탁탁 소리를 내며 방 안의 정적을 잘랐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부재중 전화가 걸려온 시각이었다. 그 이후로 새벽의 정막은 늘 죄책감처럼 찾아왔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보리차와 반쯤 비운 약봉지가 있었다. 정수는 허리를 펴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손끝이 시렸다. 그때 낯선 진동음이 고요를 깨뜨렸다. 화면엔 모르는 번호. 잠시 머뭇거리던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저예요, 은정이에요. 정순의 눈이 커졌다. 3년 동안 꿈에서도 부르고 미워했던 이름이었다.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은정이? 네. 윤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은정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죄를 짊어진 사람의 목소리처럼 떨렸다. 정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들이 죽은 뒤 그녀는 은정을 집에서 내쫓았다. 그날 이후 아무 소식도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다. 며느리가 돈 들고 도망갔대요. 그 말이 칼처럼 심장에 꽂혔고 그 칼을 그대로 품은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 어디 있냐? 정순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서울이에요. 윤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오지 마라. 정수는 무심히 끊으려 했지만 손끝이 멈췄다. 그녀의 눈앞에 3살배기였던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다.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해 있었다. 정수는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열었다. 어둠이 깔린 하늘 아래 먼 동력에서 희미한 새벽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 빛이 낯설게 따뜻했다. 부엌으로 향한 정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빈 선반이 그녀의 세월을 비추는 듯했다. 오랜만에 사람을 맞을 생각에 손이 바빠졌다. 쌀을 씻고 장독대에서 된장을 꺼냈다. 애는 국물 있는 걸 좋아했지 중얼거림이 흘렀다. 하지만 찌개가 끓을수록 마음속엔 의심이 스멀거렸다. 왜 하필 지금? 혹시 또 뭘 노리는 건가? 3년이라는 시간은 미움보다도 의심을 더 깊게 쌓아 올렸다. 가스불을 줄이며 정수는 자리에 앉았다. 찻잔에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손을 모았다. 그래, 윤호라도 다시 보면 그게 어딘가. 새벽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 속 미소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수는 사진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돌아온다. 인재야. 그 말 끝에 창문 밖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긴 침묵 끝에 다가올 하루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랜만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봄처럼 미세하게 따뜻했다. 오후 햇살이 현관 유리문을 비추며 방 안을 누볐다. 정수는 낮부터 부엌으로 가며 찬장을 정리했다. 손끝에 힘이 자꾸 들어갔다. 국거리 소고기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칼을 놓을 수 없었다. 냄비 뚜껑을 덮자마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 은정이 서 있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그 옆엔 손자 윤호가 낯설게 서 있었다. 아이는 또렷한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짧고 고운 인사였다. 정수는 잠시 숨이 막혔다. 눈앞의 아이가 죽은 아들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그래, 어서 들어와라. 말이 툭 튀어나왔다. 그 말 한마디에 스스로 놀랐다. 거실로 들어온 은정은 어색하게 둘러보았다. 집은 그대로였다. 벽에는 여전히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엔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은정의 시선이 그 사진에 머물렀다. 정수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가 김을 내고 있었다. 정수는 밥그릇을 앞에 두며 말했다. 먹자. 감사합니다. 은정은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윤호는 밥 한 숟가락을 뜨다 멈추더니 물었다. 할머니, 이거 아빠도 좋아했어요? 정순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래, 내 아빠가 이거 참 좋아했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끝이 저릿했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나서. 정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밥알을 천천히 씹으며 시선을 식탁 끝으로 돌렸다. 말한다고 달라졌겠냐? 냉기 어린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호가 아이답게 분위기를 깨뜨렸다. 할머니, 이 국 맛있어요. 맵지도 않고 따뜻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은정의 눈가가 흔들렸다. 어머니, 그날 사실 전. 정순이 손을 들었다. 지금은 말하지 마라. 다 지난 일이다. 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바람이 거실 창을 흔들었다. 커튼이 살짝 들리며 햇빛이 은정의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정수는 그 얼굴 속에서 낯선 슬픔을 봤다. 도망간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식사 후 윤호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꺼내 놀았다. 은정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갔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아이의 웃음을 바라보았다. 손자의 웃음이 방 안을 채우자 오랜만에 집이 살아있는 듯했다. 그러나 웃음 뒤에 스며든 냉기가 있었다. 정순의 눈이 다시 은정을 향했다. 저 눈빛 왜 저리 슬프냐?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그건 미움의 불씨가 아니라 곧 닥쳐올 무언가를 예감하는 떨림이었다. 밤이 내렸다. 거실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다. 윤호는 피곤했는지 이불을 덮자마자 금세 잠이 들었다. 고요한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정수는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섰다. 문틈으로 스며나오는 은정의 그림자가 부엌 쪽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은정은 조용히 설거지를 마치고 있었다. 그만해라. 내가 하지. 정순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르자 은정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금방 끝나요. 손에 물 묻히는 거 싫어하더니 세월이 바꿔놨네. 정순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부드러움이 섞여 있었다. 은정은 미소를 지으려다 멈췄다. 사람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손이 멈췄어요. 이제는 움직이지 않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요. 정수는 말없이 은정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왜 갔냐? 은정이 손을 떨었다. 그릇 하나가 부딪혀 소리가 났다. 어머니, 그 얘긴 아직? 그래도 말해봐라. 나는 내가 도망쳤다고 들었고 세상은 다 그렇게 믿고 있다.
잠시 침묵. 은정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떨궜다. 그날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다신 이 집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정순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아버님이 그러시길 제가 아들을 망하게 했다고. 정순의 손끝이 떨렸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날의 분노와 고함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믿었다. 남편의 말, 마을의 소문, 세상의 판단. 하지만 지금 은정의 떨리는 눈빛은 거짓을 품은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럼 내가 떠난 건 스스로가 아니라 그 사람 말 때문이었단 말이냐? 그때 전 말할 힘이 없었어요. 윤호를 품에 안은 채 그냥 떠나라는 말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정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주방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겹쳤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정순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 돈은? 은정이 눈을 감았다. 그건 윤호 이름으로 된 보험금이에요. 아버님이 그걸 모르셨을 거예요. 불빛이 흔들렸다. 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남은 공기 속에서 정수는 숨을 고르며 낮게 한마디를 뱉었다. 그럼 내가 우리 아들 지킨 거냐? 은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대답이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방 안의 불빛이 일렁였다. 정순의 눈에 오래 묵은 눈물이 번졌다. 바보 같은 것. 은정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왜 이제야 왔니?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분노가 없었다. 남편의 말보다 세상의 소문보다 더 오래 마음을 잡고 있던 건 사랑의 그리움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은정의 이름을 불렀다. 은정아, 내일은 같이 장에 가자. 그 말은 화해도 용서도 아니었다. 그저 3년의 벽을 건너기 시작한 첫 마디였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찬바람 대신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정수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은정을 불렀다. 같이 장에 가자더니 늦잠 잤니? 은정은 황급히 나와 머리를 묶었다. 윤호가 밤새 잠을 설쳤어요. 할머니 보니까 설렌대요. 정수는 애써 무심한 척 고개를 돌렸다. 그래, 애라도 그렇다니 다행이네. 시장 길은 사람들로 붐볐다. 생선 비린내, 튀김 기름 냄새, 그리고 봄나물 향이 뒤섞여 있었다. 정순이 장바구니를 끌며 말했다. 이 장은 내가 시집 올 때부터 다니던 데다. 그땐 내가 앞서고 내가 따라왔지. 그랬죠. 그땐 뭐든 저질렀어요. 깻잎값도 깎으려 들었고요. 두 사람은 잠시 웃었다. 그 웃음이 어색했지만 낯설지는 않았다. 정수는 손끝으로 미역을 만지작거렸다. 아들 생일이 며칠 뒤였지. 네. 매년 그날만 되면 국을 끓였어요. 그랬겠지. 정수는 말끝을 흐렸다. 한참을 서성이다 갑자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은정아, 내가 너한테 너무 쉽게 미움 품은 것 같구나. 은정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땐 누구도 저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더 아팠어요. 정순이 걸음을 멈췄다. 시장 끝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다. 윤호 또래였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은정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전 도망친 게 아니라 살고 싶었어요. 윤호라도. 정순의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말없이 은정의 장바구니에 미역 한 줌을 더 담았다. 이걸로 미역국 끓여라. 내가 끓인 게 더 맛있을 거다. 길 건너에서 트럭 경적이 울렸다. 정수는 본능적으로 은정의 팔을 잡아당겼다. 조심해. 트럭이 휙 지나갔다. 잠시 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순의 손이 아직 은정의 팔을 꼭 쥐고 있었다. 내가 다쳤으면 또 내가 어찌 살겠니? 그 말이 스스로도 낯설었는지 정수는 서둘러 손을 뗐다. 가자. 고추 좀 더 사야겠다. 은정은 잠시 뒤를 돌아봤다. 햇살이 시장 천막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정순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3년 동안 자신을 삼켰던 어둠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호가 뛰어오며 외쳤다. 엄마, 할머니 손잡고 왔어요. 은정은 놀라 정순의 손을 보았다. 정순이 무심하게 말했다. 그래, 길이 미끄럽잖니. 그날 저녁 부엌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한자리에 겹쳤다. 된장국 냄새가 다시 피어올랐다. 정수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윤호야, 내일은 너 좋아하는 감자전 하자. 진짜요? 은정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 정수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알았다. 이건 아직 용서는 아니지만 그리움이 다시 길을 찾고 있는 시간이었다. 저녁 식탁에는 조용한 온기가 흘렀다. 윤호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할머니, 감자전 맛있어요. 정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많이 먹어라. 이제 내가 살 좀 붙어야지. 은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정말 이렇게 다시 같이 밥 먹을 줄은 몰랐어요. 사람 이름 몰라. 돌고 돌다 보면 또 밥상 앞에서 만나게 돼 있지. 정수는 은근히 마음이 풀리고 있었다. 하지만 따뜻한 밥 냄새 속에도 서늘한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윤호가 잠든 뒤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은정에게 다가섰다. 은정아. 네. 그 돈 말이다. 아들 장례식 때 사라졌던 그 돈. 정말 내가 안 가져간 거냐? 은정의 손이 멈췄다. 물방울이 떨어지며 깨진 접시 소리가 났다. 그건, 그래, 내 입으로 들을래. 정순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은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전 그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왜 떠났냐? 아버님이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경찰 부른다고, 윤호까지 데려가겠다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정수는 손끝이 저릿했다. 그럼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믿어주셨을까요? 짧은 질문 하나가 방 안의 공기를 얼렸다. 정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은정은 눈을 감았다. 저도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윤호가 할머니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순의 가슴이 울컥했다. 뭘 말했는데?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래요. 아빠가 늘 그랬다고요. 정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때 거실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다. 창문이 덜컥거렸다. 은정이 문을 닫으려 다가갔을 때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말했다. 정순 씨, 들었어요? 그 며느리 다시 왔다며. 도망간 사람이 무슨 낯으로.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괜찮아요.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냥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정수는 눈을 피했다.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지냐? 사람 입은 무서운 거야. 그래도 할머니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은정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정수는 마음속 어딘가가 다시 굳어지는 걸 느꼈다. 내가 괜히 마음 약하게 굴었나? 그녀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부엌 불을 껐다. 방으로 들어온 정수는 침대 옆 사진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아들. 내가 정말 그녀를 믿었을까?
사진 속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세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비가 내렸다. 오래된 처마 끝에서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정수는 새벽부터 잠을 설치다 결국 부엌으로 내려왔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덮어둔 상자가 있었다. 은정이 가져온 그날의 마지막 흔적. 정수는 손끝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아들의 젊은 얼굴이 웃고 있었다. 종이 위에는 이미 몇 번 접혔다 펴진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다. 우리 윤호 지켜줘. 엄마는 꼭 믿어야 해. 짧은 글귀였다. 그러나 그 밑면에 희미하게 뭔가 적혀 있었다. 정수는 불빛을 가까이 가져왔다. 이건 윤호명의 보험금이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은정이 대신 지켜야 한다. 순간 숨이 멎었다. 편지를 뒤집어 본 적이 없었다. 이게 뭐야? 정수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종이를 꼭 쥐었다. 손끝이 떨렸다. 아침이 되어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은정은 마당에 놓인 빨래를 걷고 있었다. 젖은 천위로 빗방울이 맺혔다. 정순이 문턱에 서서 말했다. 은정아. 은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날 내가 가지고 간 돈 그게 뭐였냐? 은정은 한참 동안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다. 보험금이에요. 윤호 이름으로 된 거였어요. 아버님이 모르셨을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 나셨겠죠. 전 그냥 맡은 대로 지켰을 뿐이에요. 정수는 말이 막혔다. 그럼 그걸 왜 말 안 했냐? 나한테라도. 그땐 누구 말도 통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더 다칠까봐 윤호라도 지키려면 떠나야 했어요. 은정의 눈동자에 비가 맺혔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다. 정수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 앞에 섰다. 그럼 내가 우리 아들을 대신해 다 짊어진 거냐? 아니에요. 저도 그냥 무서웠어요. 아들 잃고 남편 잃은 어머니까지 잃을까봐. 정순의 입술이 떨렸다. 그 말을 왜 이제야 하냐? 이제야 들을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요. 바람이 불었다. 장독대 위 빗방울이 터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정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은정아,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내쫓은 거였구나. 은정이 고개를 숙였다. 전 도망친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켰어요. 윤호를 지켜달란 그 사람의 말을요. 정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타들어갔다. 지난 3년간의 미움과 오해가 허물처럼 벗겨지고 있었다. 비 내리는 마당 한가운데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은정의 머리 위로 정순의 손이 조심스럽게 얹혔다. 이제 됐다. 내가 돌아왔으니 그걸로 됐다. 은정은 그 손을 붙잡았다. 차가운 빗물 사이로 두 사람의 손이 천천히 맞닿았다. 정수는 속삭이듯 말했다. 내일 그 편지를 윤호에게 보여주자. 그 애도 알아야지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공기엔 처음으로 미움 대신 따뜻한 숨결이 피어올랐다. 아침 공기가 눅눅했다. 비는 멎었지만 마당의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다. 은정은 빨래를 널고 있었다. 윤호는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흙 위를 굴렸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정수는 잠시 문가에 서서 바라보았다. 그 작은 풍경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눈물이 날 만큼 좋았다. 은정아. 정순이 부드럽게 불렀다. 은정이 고개를 들었다. 예, 어머니. 어제 편지 잘 봤다. 그걸 이제야 봤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내 손으로 널 쫓았잖니. 그게 평생 빚이었어.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이내 다가가더니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은정이 놀라며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은정아, 미안하다. 난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믿었어. 근데 이제야 알겠어. 넌 그 애가 마지막까지 믿은 사람이었구나. 정순의 두 눈이 붉어졌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얼마나 외로웠니? 은정은 울음을 삼키며 무릎을 꿇은 정순을 붙잡았다. 그만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전 다시 이 집 문턱을 밟는 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너라 하셨을 때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했어요. 정순의 손이 은정의 손등을 덮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온기는 부드러웠다. 윤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엄마 울어요. 정순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괜찮다, 윤호야. 이제 엄마랑 할머니는 싸우지 않을 거야. 진짜요? 그럼 우리 같이 살아?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같이 살자. 우리 셋이? 그 말에 윤호가 방긋 웃었다. 아이의 웃음이 새소리처럼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은정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긴 내가 고맙지. 정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제까지 내리던 비구름이 걷히고 있었다. 회색 하늘 사이로 햇살 한 줄이 내려왔다. 그 빛이 세 사람의 어깨에 닿았다. 정순이 중얼거렸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미움이 남았는데 이제야 알겠네. 남은 건 사랑이었구나.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은정의 손등에 닿았다. 그 온기가 오래 묵은 상처를 녹였다. 세 사람은 그렇게 묵묵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밖에서는 새가 울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처음 맞는 진짜 봄의 소리였다. 햇살이 부엌 창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었다. 된장국이 은은하게 끓고 있었다. 정수는 국자를 저으며 잠시 멈췄다. 은정아, 간 좀 봐라. 은정이 다가와 한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다. 딱 좋아요. 아버님도 이 맛 좋아하셨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사람은 참 욕심이 많았지. 근데 이제 나도 욕심 좀 부릴란다. 무슨 욕심이요? 너랑 윤호, 내 곁에 두고 사는 욕심 말이다. 은정이 놀란 듯 미소를 지었다. 윤호가 식탁으로 뛰어왔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었다. 그래, 우리 윤호 참 잘했다. 선생님이 가족이랑 사진 찍어 오래요. 정순과 은정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우리 셋이 찍자.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잠시 모두 조용해졌다. 정순이 먼저 웃음을 지으며 은정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혼자 애 키우게 안 둔다. 여기서 같이 살자. 이 집이 내 집이다. 은정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정말이요? 그래. 이제 가족이잖니. 식탁 위로 햇빛이 길게 내려앉았다. 된장국 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봄바람이 함께 섞였다. 정수는 윤호와 은정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속삭였다. 이게 바로 우리 봄이다. 창문 밖 매화가 하얗게 피어 있었다. 그 꽃잎이 바람에 날려 들어와 식탁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정수는 그 꽃잎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내 아버지도 오늘은 웃고 있겠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윤호가 제잘거리며 웃었다. 그 웃음이 마당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오래 얼어있던 집안에 드디어 진짜 봄이 들어왔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